왜 자꾸 남 탓을 하게 될까요? 그 사람이 진짜 문제인 걸까요? 아니면 내 마음 어딘가가 너무 아픈 걸까요? 심리학은 투사와 전치, 불교는 여무심과 무아로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당신 마음이 그 감정의 주인을 다시 찾는 평화의 길.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요. 1장. 내가 화난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이 아니다. 조용한 아침, 커피를 내리던 그녀는 어젯밤 자신의 말을 떠올립니다. 왜 또 그렇게 말해? 남편에게 쏘아붙였던 말 한마디. 그 순간 감정이 폭발했지만 생각할수록 마음이 불편합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었는데도 괜히 짜증낸 자신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나답지 않았어. 하지만 정말 남편이 문제였을까요? 그 말 하나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에게 과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식의 말투나 배우자의 표정 하나에 갑자기 화가 치밀기도 합니다. 그 감정은 마치 상대방 탓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마음 어딘가에 이미 무언가 쌓여 있었던 건 아닐까요? 누적된 피로감, 감춰둔 섭섭함, 말 못한 감정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전치와 투사로 설명합니다. 감정이 원래의 대상에게 향하지 못할 때 마음은 다른 방향으로 튀게 됩니다. 그게 전치입니다. 가령 직장에서 쌓인 감정을 집에서 가족에게 쏟아내는 것, 또 하나 내 안에 있는 불편한 감정을 타인의 문제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투사입니다. 내가 억누른 감정이 남에게서 보이기 시작하죠. 왜 저 사람만 보면 짜증이 날까요? 그 사람이 정말 문제여서일 수도 있지만 내 안의 감정이 작동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무아라고 설명합니다. 상대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감정은 타인에게서 시작된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짜증과 분노는 누군가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 정말 괜찮은 거야? 그 물음에 대답하지 못할 때 감정은 타인을 향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 그 감정이 왔다면 당신 마음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주세요. 그건 나를 지키기 위한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감정은 문제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시작입니다. 그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당신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2장. 감정은 왜 엉뚱한 사람을 향할까? 그녀는 요즘 자주 후회합니다. 별말 아닌데 왜 그렇게 화냈을까? 왜 딸에게 짜증을 냈을까? 왜 남편에게 날카롭게 말했을까? 그러고 나면 늘 미안해집니다.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엉뚱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전치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감정을 다른 방향으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전치란 감정을 원래 대상에게 표현하지 못할 때 그보다 더 안전한 대상을 향해 감정을 터뜨리는 심리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쏟아낸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게 바로 전치입니다. 감정의 방향이 바뀌는 현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험한 대상에게는 조심하고 안전한 사람에게 마음을 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감정을 표현해야 할 대상에게는 침묵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살처럼 나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은 진짜 이유를 감추고 엉뚱한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표현된 감정과 진짜 감정 사이에 깊은 간극이 생기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를 염오심의 업이라 설명합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타인을 해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결국 그 감정은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딸에게 짜증을 낸 건 딸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지쳐 있었다는 뜻입니다. 남편에게 쏘아붙인 말도 남편이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외로웠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게 됩니다. 감정을 흘려보낸 방향은 잘못됐지만 그 감정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모두 감정을 완벽히 다루지 못합니다. 때로는 엉뚱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뒤늦게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탓하기보다 그 안에 담긴 진짜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예민한가? 무엇이 나를 지치게 만들었는가? 왜 그 말이 유난히 거슬렸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전치된 감정은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를 말해주는 무의식의 신호입니다. 그 감정이 엉뚱한 사람을 향했다면 그만큼 지금 내 마음이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상처 주기 쉽습니다. 그러니 그 감정을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아주 조용하지만 절실한 구조 요청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게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3장. 내 안의 불편한 감정을 남에게 던지는 까닭. 그녀는 말합니다. 저 사람만 보면 이상하게 불편해요. 이유는 없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고 괜히 마음이 거슬립니다. 한 번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딱히 잘못한 건 아닌데 유독 나랑 안 맞는 사람, 마음이 괜히 상하는 사람. 이럴 때 심리학은 투사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투사는 내 안의 감정을 타인에게 던지는 무의식적 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성향, 내가 미워하는 내 모습을 다른 사람 안에서 발견할 때 우리는 그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싫어요. 하지만 곧 이어 말합니다. 나도 가끔 내 얘기만 할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내 안에 불편한 감정이나 그림자, 그것을 남에게서 볼 때 우리는 그 감정을 밀어내기 위해 상대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투사입니다. 내 감정을 보지 않기 위해 타인의 문제로 바꾸는 심리 기제.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무명이라 부릅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는 상태, 즉 진실을 보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타인에게 화가 난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모습을 싫어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감정이 외부로 튕겨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 게으른 사람을 볼 때 유난히 화가 난다면 나는 스스로에게 늘 엄격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정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감정을 정확히 해석하지 못할 뿐입니다. 감정의 방향이 왜곡되면 그 대상이 틀려지게 됩니다. 마치 거울을 비틀어 놓은 듯 내가 보기 싫은 모습을 남에게서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도 누군가에겐 그렇게 보일까?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의 그림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투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직 나 자신을 다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감정이 튀어나올 때마다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정말 저 사람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내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감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당신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는 만큼 타인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움이 줄고 연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세상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4장. 왜 저 사람만 보면 짜증이 날까? 그녀는 말합니다. 정말 이상해요. 그 사람만 보면 괜히 짜증이 나요. 말투 하나, 표정 하나가 다 싫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특별히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의 투사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감정이 그 사람 안에 비춰지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은 마음의 거울이라 말합니다. 밖에서 보는 모든 것은 사실 내 안에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짜증나는 그 사람도 어쩌면 내 안에 어떤 감정을 비추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 말 뒤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늘 남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 사람은 내가 못했던 삶을 대신 살아내는 듯합니다. 그래서 질투와 짜증이 섞인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감정을 건드리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흔들까? 그 사람 안에 비치는 내 감정의 정체는 무엇일까? 감정은 늘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녀는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쏟아졌던 감정은 사실 어릴 적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인정 욕구였다는 거요. 감정을 들여다보면 지금의 일이 아니라 오래전 일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지금의 관계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은 오히려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줍니다. 자꾸만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 안에 무언가를 말없이 비춰주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그 거울을 외면하지 말고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는 지금껏 보지 못한 당신의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5장. 감정의 방향을 바꾸는 연습. 그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짜증났던 그 사람, 미웠던 그 상황, 그 감정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요. 감정은 분명 내 안에서 일어났는데 그걸 타인에게 돌렸던 겁니다. 그 감정은 남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감정의 방향을 바꾸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내가 진짜 화난 이유는 뭘까? 정말 그 사람이 문제일까? 아니면 내가 지쳐 있는 걸까? 혹은 외롭고 불안했던 건 아닐까? 감정의 방향을 바꾸는 건 상대를 용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정확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은 왜 흔들리는지, 그걸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그녀는 자주 쓰던 말이 있었습니다. 쟤는 왜 맨날 저래? 이제는 그 말을 이렇게 바꿔 말합니다. 나는 왜 거기에 그렇게 예민한 걸까? 그 감정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이 질문 하나가 감정을 비난해서 이해로 바꿉니다. 감정은 원래 반사적으로 반응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춰 설 수 있습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마음 챙김이라 부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그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 감정은 행동이 아닙니다. 감정은 판단도 아닙니다. 감정은 그냥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걸 들여다보는 힘. 그게 곧 평정심이고 그게 곧 자유입니다. 그녀는 이제 감정에 끌려가지 않으려 합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감정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마치 구름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마음이 고요할수록 감정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제 그녀는 감정을 쏟기 전에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 정말 하고 싶은 말일까? 이 감정 지금 쏟아도 괜찮을까? 감정을 쏟는 대신 마음을 들여다보는 선택. 그것이 진짜 성숙이고 진짜 평화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 대신 자신을 향한 돌봄으로 감정을 다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젠 나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 감정을 이해해 보려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끌어 줍니다. 6장. 내가 나를 이해하기 시작한 날. 그녀는 말합니다. 예전엔 모든 게 남 탓 같았어요. 남편 때문이고, 아이들 때문이고, 내가 힘든 이유는 다 남들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내가 왜 화를 냈는지, 왜 그렇게 불편했는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게 질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저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 그 순간부터 감정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압니다. 감정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라는 걸, 그걸 인정하게 되자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상처받을까봐 먼저 나를 세우곤 했는데 지금은 그저 마음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감정은 여전히 올라옵니다. 짜증도 나고 서운함도 생기죠. 하지만 예전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감정을 멈추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은 왜 그랬을까?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 그녀는 말합니다. 그 연습 덕분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아이와 대화할 때도, 남편과 다툴 때도 예전처럼 감정이 폭발하지 않아요. 대신 마음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지금은 그저 서운한 거야. 내가 너무 오래 참았던 거야. 그걸 알게 되면 상대에게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건 시간이 걸리는 변화입니다. 한 번에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감정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보다 위대하다고.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켜봅니다. 고요한 물처럼 흔들려도 금방 다시 맑아지는 마음. 그 마음이 곧 그녀의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그녀의 세상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도, 사람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자신에게 너무 엄격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오늘도 잘 버텼어. 그녀는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젠 내 마음 안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먼저 듣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감정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순간 관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자주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상황을 원망하며 나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채 마음을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그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감정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님을, 그저 나를 지키기 위한 무의식의 신호였음을,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정은 내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언어니까요. 그 마음을 조금만 더 따뜻하게 바라보면 우리의 관계도, 삶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이 감정의 주인이 되는 여정, 그 첫걸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